갓 지은 밥. 벌써 또 일주일 만에 찾아온 갓 지운 밥입니다. 갓 지은 밥입니다. 저희 새로운 장소 어떠신가요? 여긴 저희 회사의 직원 휴게실인데요. 선생님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촬영을 시작해봤습니다. 맞아요. 허락을 받진 않았고요. 왜냐면 맞아요. 허락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휴게실인데? 여기는 직원 휴게실이니까 저희는 직원이고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휴게 중이다. 휴게 중이라는 것 같아. 아, 근데 저희 저번에 예진쌤이 얘기해준 게 저희가 딱히 소개를 안 아, 맞아요. 했다기보다는 매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 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은이고요. 저는 예진입니다. 약간 상의 없이 이런 소개 멘트를.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달그락거리지 않기 위해 빨대를 챙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달그락거리셔도 돼요. 아무튼 오늘 해볼 이야기는 또 지난 화의 연장선으로 맞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할까요? 네. 아, 그래서 지난 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홍대병이 뭐고 상수냐 성수냐 이런 얘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이야기를 좀 더 좁혀서 그 딱 중학교 때 이제 자기 개성을 찾고 취향을 찾고 근데 또 동시에 대인관계도 연습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 취향이 대중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과 약간 마이너한 것을 좋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그 미묘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텐션? 뭐라고 그러죠? 텐션?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한 거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없을 때 뭐 아니면 내가 대중적인 걸 좋아하는데 뭔가 내 취향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런 그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와 취향을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뭔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언급하셨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개성이라고. 개성, 어떤 본인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내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을 보통은 좀 비주류의 어떤 감성을 가진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해봤죠. 그때 그리고 선생님이 개성화 단계에서 맞아요. 뭔가 일어나는 어떤 취향 획득의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이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어쨌든 우리가 대인관계를 만들어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이 사람들이랑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또 그 집단에서 너무 이렇게 막 회색인간처럼 드러나지 않고 이러기보단 좀 내심 나만의 어떤 나 이런 거 안 나. 멋짐을 뽐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이제 그 두 가지가 막 충돌하는 것이 어떤 대인관계 내에서의 취향을 향하는 자들의 어떤 고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나이를 막론하고 그냥 남녀노소가 겪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학생 때, 학생 때 좀 더 그게 크겠지만 좀 더 극심하죠. 그러니까 좀 더 맨날 겪게 되는 일이기가 쉽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가 보통 학교에 다니다 보니, 이제 그 또래와 하루 종일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 특수성이 주는 또, 그 환경에 좀 어려움?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쌤이 생각하시기에, 쌤의 개성. 제 개성. 네. 쌤이 갖고 있는 어떤 취향과 개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첫인상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 현빈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 현빈 영화 팜플렛 같은 거를 모은 걸 이렇게 해놓은 쫄대 파일 있었어요. 근데 첫날부터 그걸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독특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사실,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14살이고,
완전 아기. 네, 그때는 보통 막 빅뱅 좋아하고 뭔가 아이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좀 더 주류고 갑자기 그런 30살 남자 배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경우가 드문데다가 심지어 그걸 반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친구가 그렇게 좀 독특하게 봤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나름의 그때 제가 지난번에 저 홍대병 맞아요. 시기가 있었다. 근데 사실 홍대병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면 전 홍대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고, 그쵸. 그리고 너무 각자 뚜렷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뚜렷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다들 모르고 나만 아는 걸 뭔가 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있는데 또 그 개성을 엄청 막 제가 저를 꾸미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내가 개성이 있나? 라고 했을 때 개성이 있긴 하지. 근데 지나가는 누군가가 내가 개성이 있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 느낌? 그렇죠. 보통 개성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쌤이 생각하시기에는 응. 뭔가 남들과 차별되는 맞아요. 차별점에 좀 가까운 응. 용어네요. 그쵸. 약간 앙드레님처럼 맞아요. 옷만 입고 다닌다. 그럼 저 사람 참 개성 있다. 완전히 컨셉추얼한 응. 느낌이죠. 저 사람만의 응. 이 올백머리에 흰 옷만 입는 그게 참 개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성이란 말이 보통은 약간 방금 말한 것처럼 완전히 남들과 구별되는 맞아요. 독특한 무언가, 응. 사람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만 약간 우리는 개성이 있다고 좀 인정해주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쓰이는 이 개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개성화라는 단어,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봤거든요. 개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게 특별히 엄청난 취향과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어떤 특성,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좀 고유한. 맞아요. 고유한 특성. 근데 그게 앙드레기는 뭔가 하얀 옷만 입고 뭐 올백머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본인의 외양을 꾸미는 식의 그런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단발머리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뭔가 이런 바지를 입는 것으로 쌤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개성이라는 단어를 좀 그 개성화라는 단어를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쓰이는 이제 개성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말하는 바가 그 개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 속에 여러 분화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자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와서 하나로 통합하는 어떤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성화 단계를. 나의 뭔가 조각들을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거 나야 라고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그걸 통합해서 뭔가 그것이 이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개성화 과정은 사실 중년 이후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각이 많은가 봐. 그쵸. 왜냐면 조각이 계속 다 합쳤다고 생각해도 뭐 1년 뒤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사실 내 무의식은 너무너무 넓은 우주나 심해와도 같아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해도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과업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개성화 과정이다라고 융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개성이라는 단어는 뭔가 조금 오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다른 뜻과 약간 다른 단어들과 그 차별화라든지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좀 더 독특성? 뭔가 그런 단어가 약간 혼재되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홍대병이라든지 뭔가 비주류의 뭔가를 향유하게 되는 그 어릴 적의 메커니즘을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또 찾아봤는데 어? 최적 독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 최적 독특성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거나 할 때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동화되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고 또 하나는 약간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개를 적절히 균형 있게 다 가지고 갈 때 이 최적 독특성이라고 하는 이제 최적화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근데 그 균형점을 찾는 그 방식도 다를 것이고, 어떤 균형이 어느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도 맞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입해보면, 홍대병이라는 것에 대입해보면, 어쨌든, 뭔가 좀 더 주류의 무언가, 대중적으로 뭔가 인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속에 좀 더 동화되고 싶고, 친구들과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좀 더 발달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약간의 비주류 감성을 향유하고, 약간 좀 난 너네와 닮아.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더 차별화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렬하게 올라올 때 그것이 좀 더 나의 어떤 균형 있는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그게 느꼈죠. 자신의 최적화된 맞아요, 그쵸. 독특한 정도는 각자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그쵸. 그쵸.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노래 진짜 몰랐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공부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친구들이 다 그 아이돌을 누군가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편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븐틴이 막 이제 막 인기가 있어질 때였는데 그때 그 멤버들의 이름을 열심히 외워보려고 하고 그걸 해보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제가 뭔가 안 그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난 좀 달라 하는 그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얘기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그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의 그 좋아함은 정말 그 대상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되게 타고나길 내가 싫어하는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봤더니 싫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 리스크를 지기 싫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타인과의 관계까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확신 있게 말하는 겉에 나와 속에 내가 일치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개성화를 이루는 근데 이게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참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해주신 뭐라 그랬죠? 독특성? 최적 독특성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도 엄청 크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립될 거라고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독특하지 않게끔 나를 꾸미게 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홍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실은 그렇게까지 마이너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 마이너한 거 좋아해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이너하지 않은 거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속의 욕구도 필연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진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건 또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엄청 마이너한 집단이잖아요. 또 어쨌든 집단이 향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여야지. 그러니까 구별되는 우리인 거죠. 아, 그쵸. 구별되는 나보다는 최소한 한 우리. 명은 응. 있었으면 하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정말 그런 마이너한 장르들, 노래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맞아요. 형성돼서 그 안에서 또 나름의 동질감을 응, 응, 얻고 약간의 뭔가 맞아요. 만족감, 그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대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좋아지면 그거를 뭔가 검색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구경해보고 하는 게 물론 다들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검색해서 위키 정독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데 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파고 파는 사람부터 해서 아예 이런 걸 검색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 근데 이건 또 약간 이야기가 세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요즘은 진짜 다 이렇게 초연결된 사회니까.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좀 나이가 있는 남자 배우들을 좋아하니까 친구들 엄청 놀렸어요. 아저씨 좋아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당찬 아이였는데 맞아 난 아저씨가 좋아라고 해버렸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말하니까 뭔가 불미스러워졌는데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 그랬다 하니까 좀 더 문제가 하여튼 아무튼 근데 취향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막 커서 보니까 오지콤이라는 단어가 딱 있고 그런 어떤 뭔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맞아요. 점조직일 뿐. 그러니까 조직일 거예요. 약간 그런 면에서도 내 취향이 뭔가 너무 나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할 때 타인이 있을 때 그게 더 좋아지는 그거랑 내가 좋아했을 때 타인이 있을 때 뭔가 약간 안심이 되면서도 살짝 이런 사람이 많았구나 라고 하게 되는 아니었구나. 저는 그 느낌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쌤은 뭔가 그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네.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없지만 저는 항상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했을 때 이제 보통 아이돌들은 그룹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비인기 멤버들을 골라 잡는 것으로도 한때 유명했는데 유명했다기보다 저 스스로 그냥 어람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처음 보는 그룹에 이제 뮤비 같은 걸 볼 때 이 친구가 제일 인기 많지 않아? 라고 하면 친구들이 너는 역시 넌 역시 비인기 멤버만을 고르는 손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선생님의 의도는 인기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맞아요.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심장이 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것은 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비인기 멤버들을 좋아하겠다고 결심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심장이 뛰고 보니까 그들이 비주류였던 것이에요.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서브병이라고 해서 내가 맞아요. 좋으면 항상 서브 뭐고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다들 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약길을 걸어야 하느니.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홍대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이건 정말 내가 원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홍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부러 골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사실을 알아낸다. 맞죠? 이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약간 사실 홍대병이란 말도 엄청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것 같은 게 뭔가
제가 생각해서 좀 더 멸칭의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나는 아무도 모르는 거 좋아해 하고 약간 거들먹거리 떠들어댈 때?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거들먹대지 않으면 홍대병이 아닌 아닌 것 거겠지. 같아요. 네. 저희가 정의하는 홍대병은 이런 것입니다. 네. 저희 먹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주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두 홍대병이라고 칭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홍대병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게 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냥 맞아요. 비단 비주류 감성을 향유하고 있어서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나만 알았었는데 이런다고 그 사람들 맞아. 킹받아 할 때 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는 홍대가 그런 좀 마이너하고 자기 뭔가 어떤 개성 이건 오용된 단어라고 하셨지만 하여튼 그걸 엄청 표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홍대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홍대가 너무 이제 관광의 메카도 되고 약간 상권이 거기로 다 흡수되면서 뭔가 이제는 홍대병이라고 하면 별로 병 같지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무슨 병이라고 해야 되나? 상수병? 근데 상수도 성수병? 성수 성수병. 성수병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맞아요. 성수병은 그 있는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 말로 요새 많이 놀리잖아요. 감도 높다. 그 감도 높은 것도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뭔가 미감을 뜻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살짝 살짝의 비주류의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근데 여기서는 완전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저 사람 뭔가 유행을 선도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류승범이 뭐 몇 년도에 워스트 드레서로 뽑혔던 옷이 지금 보면 완전 유행이고 엄청 하고 그 당시 베스트 드레서 조인성이 약간 하는 것처럼 뭔가 감도 높은 사람? 류승범? 감도 높은 사람?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감도 높다도 살짝 그런 식으로 좀 저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미감을 가진 사람을 향해 약간의 부러움을 담아서 쓰기도 하는데, 다른 하나는 아까 그 홍대병처럼 너무 꺼드럭댈 때. 감도 높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비난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럼요. 저희가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런 류의. 어떤 형태. 맞아요. 물론 조인성 씨가 옷을 못 입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프 재밌습니다. 호프 짱재미.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못해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홍대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어떤 나만의 취향, 개성과 이제 맞닿아 있는 지점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볼 여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홍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의 진짜 취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사실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동기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취향도 사실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화가 있는지 노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외부의 어떤 외재적인 동기로 인해서 뭔가를 접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소화하기 전에 뭔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아니면 사람들과 좀 달라지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로 나의 내면과는 좀 불일치하는 취향을 가질 수도는 있는데 이제 그 지점이 조금 어쨌든 집단의 눈치를 보거나 집단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내 건데 이렇게 하는 느낌의 그 불일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별론데? 좀 꺼드럽대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과정을 열심히 거쳐갔던 우리 딩중들과 딩고들이 또
아직도 정말 맞아. 그것을 좋아하고 그때 좋아했다. 그때 막 홍대병이라고 멸시받았던 그런 취향을 맞아요. 아직도 계속 이어가고.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제 온전히 내게 될 걸 수도 있죠. 맞죠. 아, 응. 그쵸. 응. 의도가 나는 마이너한 거 골라잡을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냥 지속된다면 싫으면 맞아요. 진짜 좋아하는 그쵸. 거였을지도. 그쵸. 그래서 그 개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그냥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잘 알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비주류, 뭐, 밖에서 비주류라고 불리는 거든, 주류라고 불리는 거든, 뭐, 대중적인 거는 욕을 먹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그게 나만의 개성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개성이 강하다라는 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개성이 강한 걸 수 있고, 쌤이 갖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쌤이 갖고 있는, 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얘기하시고, 잘 표현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쌤도 개성이 강한 것이죠. 그렇게. 그쵸. 네. 올백 안 해도. 얼백하고 흰 옷만 입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응.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내가 사실 아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그쵸. 말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주류냐 비주류냐, 흔히 말하기를 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거를 딱 알아채는 거. 맞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진짜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아는 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이걸 할 때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저걸 할 때 행복한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게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 난 정말 비주류가 되고 싶었는데, 나의 심장은 너무 인기 많은 멤버에게만 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쵸.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난 난 인기 멤버를 사랑하는 심장을 가졌다. 이걸 인정하고 그걸 해낼 수 있다면 맞아요. 그것이 또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그때 약간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그쵸. 뭔가, 난 그렇게 뭐가 좋고 싫고 잘 모르겠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개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쵸. 그것 또한 친구들과 잘 지내는다라는 존재의 개성이 드러난 방식의 그럼요. 것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저번 이야기랑 좀 이어지네요. 호불호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이 있고 누군가가 되게 특별하고 독특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호불호가 없어도 그 또한 개성인 거다라는 엄청나게 교훈적인 이야기로 결론이 나네요. 그럼요. 호불호가 있든 없든 그냥 지금 현재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개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사실 그렇게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집단의 한 일원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체감이 발달하고 근데 집단의 무언가를 빌려와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해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기화된 나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친구가 하는 거 하면 다 좋아. 이것도 사실 나만의 개성일 수 있죠. 그쵸. 같이 좋아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엄청난 재능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잘 안 되거든. 그니까. 근데 친구 좋아한다고. 이럴 때.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또 나도 좋아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방성이 있는 어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 형성 과정이다. 또 그런 친구가 있어야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정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빨리 정말 빨리 가네. 지금 얘기하다가 그 다음 주제가 또 생각났어요. 그래요? 손민수하다라는 단어가 특히 이런 뭔가 누군가의 특성을 베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낀 당하는 쪽의 마음도 있을 거고 베끼는 사람의 마음도 있을 텐데 저는 둘 다 겪어본 것 같거든요. 약간 베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날 따라한 것 같은데 하는 마음 둘 다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좀 그 개성화 단계, 내가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그 누군가와 구별짓고 싶은 마음과 또 동시에 누군가랑 동화되고 싶은 마음? 그 양면이 충돌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 공부하는 다행이네. 거 좋아해요. 네.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한번 손민수라는 단어의 어떤 기원부터 시작하여 맞아요. 안에 숨어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지은. 예진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여러분의 개성에 저희도 넣어주시길. 제발요. 안녕.